요즘 갭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앞으로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뭐 사기는 부담되고 대신에 오르는 데는 보니까 주거선호지역만 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기 신도시 사시는 분인데 사실은 서울에 좀 마용성이나 이런 데 일정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강남으로 바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도 그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는 거거든요. 갭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갭 투자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뭐 그냥 월세 살고 마용성 그냥 한번 노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세 살면 보증금이 뭐 5천이나 그죠? 몇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뭐 10억이 있으시거나 5억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걸 들고 그죠? 그런 쪽으로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선호 지역을 자꾸 노르시다 보면 이게 들어가시면 뭐 부담되죠. 연끌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갭 투자는 조금씩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방 갭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갭 투자는 아마 서울에 집이 없는데 지방에 갭 투자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서울에 일 한 채가 있는데 서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가실 건데요. 일단 지방에 사시면 그죠 4년을 그냥 있으셔야 되거든요. 4년 전세를 주고 그죠 있으시면서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4년 후에 서울의 상승률하고 지방의 상승률을 따지고 보신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4년 지나도 못 팔고 그죠? 또 4년을 넘으시면 이제 8년인데 그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후에 지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투자를 위해서 지방까지 가서 막 갭 투자하시고 이러는 건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갭 투자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득세가 전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3주택부터 이제 8%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취득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은 이제 우리가 투자 금액 자체가 적어지면서 많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수익률을 같이 맞추는 개념인데 과연 이제 그런 취득세를 내면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 시장이냐 이런 건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면 별로 좋지는 않을걸요. 7, 8월 때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7월하고 8월은 이제 우리가 집은 이제 우리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세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학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수요가 많고요. 집을 사는 것도 우리가 추운데 또 한여름에 이렇게 집을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도 7, 8월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운데 막 이렇게 차오르고 가지고 모델하우스 가시고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좀 한 단계 점프한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7, 8월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커요. 7, 8월에 오히려 그죠? 금매 같은 걸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때는 그 상승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한번 오르고. 왜냐하면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갭 차이가 벌어지면 이게 매도자가 낮추거나 매수자가 올리거나 뭐 이러는 시간적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평행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매수와 매도자의 갭이 벌어지고 계절적 비수기 뭐 이런 상황 때 움직이시면 좋은데요. 4년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글들을 좀 봤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4년 전세하고 다음에 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마 4년 후의 가격은 지금 가격은 아닐 거예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2030 세대들이 집 살 수 있는 팁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로는 여전히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라든지 DSR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도 제꼈고요. DSR 같은 것도 전혀 적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특례라고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그게 뭐 6억 이하 아파트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도 소득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마 1억 조금 초반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2억으로 훌쩍 그죠? 올린다는 거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두 분이 합치면 1억을 훌쩍 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뭐 20대가 아니고 30대 분이다 그러면 2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어서 상담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생아 특례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게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 후반대나 4% 초반대가 신규로 이제 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이걸 뭐 1%대나 2%대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고르셔야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선호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례 대출을 아마 대부분 들어가시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요. 예, 갭 투자보다는. 뭐 갭으로 하실 수 있는 정책금융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하실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9억 선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서울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서 그죠. 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그죠. 일자리도 많고 이런 지역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다녀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집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전혀 해답이 없습니다. 저 사람 나와가지고 계속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그 부동산 사무소에 한번 가볼까?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그죠? 부동산 사무소를 몇 군데 가보시면서 가격 흐름 같은 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통계로 나온 것들 뭐 5월 달에 뭐 5천 건 정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통계입니까? 한 3개월 전에 이미 결정돼 가지고 행동을 옮긴 통계예요. 여러분 집을 사시는데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를 사는데도 뭐 2-3달씩 걸리는데 집을 사는데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되게 빠른 거거든요.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임장 가고 가게 협상하고 뭐 또 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보고 이러다 그러면 최소 한 3개월은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가 대부분 하거든요. 한 달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텀을 생각해 본다면 3개월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래를 이제 뭐 5월 달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든지 간에 대부분은 이제 옛날 통계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의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장 가셔야 돼요. 현장 가서 공인중개사분하고 물어보고 또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볼 때는 한 군데만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난 대부분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분들은 한 단지만 하거든요. 그 한 단지 단지내 상가에서 그러면 옆 단지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 단지 어떠냐고 그럼 욕할 거예요. 당연히 내 걸 팔아야 되니까 옆 단지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 전에 본 단지를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나쁜지를 그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무주택자 중에 많아요. 결정장애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왜 결정장애냐 그러면 원래 결정장애인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결정장애 아닌 분들도 굉장히 결정장애인 분들이 많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그죠?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걸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볼 때도 폭락한다는 사람은 유튜브도 보고요. 오른다는 사람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 프레임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